여긴 우리가 사는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야 하니? 어머니 잠시면 돼요. 숙소도 잡아드릴게요. 근데 집 비밀번호가 왜 틀리다고 나오냐? 아, 비밀번호 바꿨는데 말씀 안 드렸네요. 근데 지금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잠시 지방에 출장 중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시부모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까지 겪어온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 재준이가 결혼한 뒤에 벌어진 일들인데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집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다면서 저희한테 와서 같이 살게 해달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은 서울에 있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입니다. 평수는 40평대로 넓긴 했지만 아들 부부까지 함께 살기에는 꽤 복잡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하고 며느리가 집을 사기 전까지만 잠시 같이 살겠다고 하니 저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가족끼리 잠깐이라도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 재준이와 며느리 다경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나고 손주를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더 행복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준이와 다경이가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 저희 집인데 저와 남편이 우리 집에서 하는 일에 대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청소나 빨래 같은 일에 대해서도 다경이가 자꾸 간섭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니까 저를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어머니, 속옷은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 이 옷도 다 건조기에 돌리신 거예요? 에휴, 저는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들을 보며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경이가 안사돈을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가족끼리 손님 오는 게 뭐 그리 대수겠어요. 그런데 그 뒤로 다경이가 저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 오시면 몇 날 며칠은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잠시 다른 데 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숙소 알아봐 드릴 테니 잠시만 나가주실래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야 하냐는 당연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당연히 저는 거절했습니다. 여긴 우리가 사는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야 하니? 그랬더니 며느리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재준이도 말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도 저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랑 저는 평소처럼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여러 번 눌러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니 다경이는 대수롭지 않게 아, 비밀번호 바꿨는데 말씀 안 드렸네요? 근데 지금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잠시 지방에 출장 중이어서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며느리와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집 앞에 서 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전화기를 들고 열쇠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 입회하에 도어락을 부셔버리고 결국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재준이와 다경이를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심했죠. 그날 저녁 남편은 말없이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평소엔 참을성 많고 말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바꾼 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비워주지 않자 시위하는 것 같았고 마치 우리가 이 집에서 불청객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했으니까요. 저도 속이 상하고 복잡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저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남편이 결국 결심을 말했어요. 내일 재준이를 부르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집을 비우라고 해야겠어. 처음엔 저도 반대했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그동안 이 집에서 지낸 것도 우리가 허락한 일이니까요. 어떻게든 대화를 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여보, 아니 경자야. 이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재준이를 불렀습니다. 재준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고 다경이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차분하게 말을 꺼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준아, 이 집은 내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지키고 살아온 집이다. 너희가 잠시 사는 건 괜찮았지만 우리가 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할 이유는 없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우리가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거야. 너희는 당장 나가줘야겠다. 재준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재준이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그건 다경이 실수였습니다. 홧김에 그랬나 봐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줬다. 처음에 우리가 너희를 받아들인 것도 기회였다. 이젠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너희는 떠나서 스스로 살아라. 그 순간 재준이의 표정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고 저 역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에나 도착한 다경이는 재준이와 함께 서둘러 짐을 챙겼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다시 평온이 찾아오는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 후로 재준이와는 거의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그리 쉽게 멀리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재준이와 다경이가 집을 떠난 뒤 처음 며칠은 적막감이 감돌았어요. 아무리 실망하고 화가 났다지만 결국은 자식이니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아니 영재씨, 우리가 너무 강하게 나간 건 아닌가 싶어요. 재준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남편은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도 저처럼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돈 없다고 같이 살자는 놈 받아줬더니 우리 보고 장모님 모시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건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이야. 게다가 며느리가 우리를 집에서 내쫓으려 한 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걸 용납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일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차마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분명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쌓였고 그 중에서 마지막 사건이 우리 관계에 결정적인 균열을 만든 건 사실이니까요. 그 후로 재준이와의 연락은 점점 끊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간혹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재준이가 잘못했다고 빌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선을 넘은 건 너희들이다. 넌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를 책임져라. 우리가 언제까지 너네 뒷바라지를 해야 해? 그 후로는 연락이 더 줄어들었고 어느새 전화도 오지 않게 됐습니다. 저 역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남편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재준이의 소식을 전해 들은 건 이웃집 아주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재준이와 다경이는 집 문제가 해결되자 사치스럽게 행동했고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결국 반지하 월세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들이 반지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선택이야. 애초에 우리 집을 지네 집인 줄 알았으니 그렇게 흥청망청 썼겠지. 저는 남편의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어미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참으로 복잡한 일이라는 걸 그때서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재준이와 다경이에 대한 소식은 이웃을 통해서만 듣게 됐죠. 반지하 월세집에 살고 있다고는 했지만 자주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아니니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은 답답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이 내린 결정을 거스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재준이를 보게 됐습니다. 아들 얼굴이 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 채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던 아들.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아들이 저를 발견하지 않도록 저도 재빨리 길을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 들어와 혼자 속상한 마음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을까? 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하지만 결국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 오늘 재준이를 봤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남편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잠깐의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기 전까지는 결코 도와줄 수 없어. 저는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건 때로는 이렇게 냉정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또다시 재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경이와 함께 전화한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생계가 어려울 지경이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겠느냐고 애원하더군요. 다경이의 목소리까지 울먹이는 걸 듣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려운 게 우리 탓이냐? 왜 우리를 탓하면서 우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재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재준이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준이와 다경이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잘못되기라도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단호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경험이 우리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고 생각했고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도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부부는 늘 자식들이 독립해서 잘 살아가길 바랐고 그걸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준이와 다경이는 그 지원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너그러이 받아들였지만 결국 그들의 무리한 행동이 도를 넘은 것이죠. 이젠 그들이 성숙해지기 전까지 우리가 다시 손을 내밀어선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재준이와 다경이가 웅크린 채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곤에 찌든 얼굴로 울음을 참는 듯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 받아주세요. 재준이는 거의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절박해 보였습니다. 다경이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도 어미로서 자식을 이렇게 내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 앞에 다가와 굳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재준아, 다경아,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를 배신했다. 부모로서 당연히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으로서 너희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은 이거다. 더 이상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그 말을 들은 재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다경이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약속했지만 남편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준이와 다경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담했지만 남편이 결정을 내린 이상 저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아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호해야 애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어. 지들도 언젠가는 우리 결정을 이해하게 될 거야. 남편의 그 말에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재준이와 다경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문 앞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본 이후로는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죠. 마음 한편으로는 두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영재 씨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책임이라고 믿었죠.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이웃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경자 씨, 혹시 재준이네 소식 들었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식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아주머니의 눈빛은 걱정 가득했어요. 재준이랑 다경이가 월세도 밀리고 결국 차도 팔고 살림살이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억눌러왔던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월세가 밀렸다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넓고 따뜻한 집에서 살던 두 아이가 지금은 좁고 습기 찬 반지하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의 단호함 때문인 걸까요? 남편의 말처럼 자식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차갑게 내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재준이랑 다경이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데 정말 이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나이에 모은 돈도 없고 월세가 밀린다는 게 할 소리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재준이와 다경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이 지금의 그 힘든 삶과 겹쳐지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재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전화와 달리 조금은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 힘을 내서 살고 있어요. 생각 없이 샀던 외제차도 팔았고 중고로 경차 하나 샀습니다. 사실 사지도 말았어야 하고 진작 팔았어야 했는데 그놈의 외제차가 뭔지 계속 유지하려 하다 보니 월세도 밀렸었네요. 제가 그동안 너무 한심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젠 우리 스스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한편으로 안도감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재준이의 목소리에는 조금씩 성숙해진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재준아. 너희가 힘내서 잘 살아가는 게 엄마 아빠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야. 언제든지 힘들면 다시 연락해. 하지만 이번엔 너희 스스로 꼭 일어서길 바란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침내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여전히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로서의 고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재준과 다경은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은 점차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의 철없던 행동들을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어느 날 재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애원이나 부탁이 아닌 진정한 반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처음엔 화도 나고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결국 우리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경이랑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잘할게요.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재준의 말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이 걱정되었고 그들이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단호한 결심을 존중하며 저 역시 지금까지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재준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이번에는 정말로 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이었지만 재준의 변화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여보,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이놈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렇게 재준과 다경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생활비도 아끼지 않고 본인들이 더 부담했습니다. 재준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도왔고 다경이는 저와 함께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며 깍듯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마치 예전의 그들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재준과 다경이는 우리에게 조금씩 믿음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자립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재준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받아주신 것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도 모두 감사해요. 저희 이제 진짜로 변했어요. 더 이상 부담 끼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부모님께 더 도움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미움과 걱정이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갈등이 이제는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 돈독해졌습니다. 재준과 다경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게 되었고, 우리 부부도 이제는 마음 편히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듯 했지만, 아직 모든 응어리가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도 언젠가 집을 사고 저희 곁을 떠나겠지요. 그때가 되어서도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켜봐야 비로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자 씨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비밀번호를 바꾼 며느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네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